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둘 다 잘 가다가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바이오가 힘이 좀 빠지면서 상승 탄력이 줄어들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 힘이 더 실리면서 상승 탄력이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삼성전자 4.97%, SK하이닉스 5%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오늘 또 마침 반도체 섹터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DS투자증권의 이수림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AI 버블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그래도 간밤에 엔비디아가 급등 양상을 나타냈잖아요. 네. 얼마 전에는 웨이퍼 주문을 대규모로 했다 이런 소식을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일단은 전반적인 기류가 어떻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서 뭐 블랙웰 추가적으로 주문한 부분 역시 이제 AI 버블 우려를 완화하는 신호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AI 투자가 과열된 게 아니라 실제 수요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증거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최근에 그 워싱턴 GTC에서도 이제 블랙웰이랑 루빈 GPU 제품 누적 수주액이 이제 내년 기준 5천억 달러 정도에 도달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역사상 최대 규모의 확정 수주 잔고이고, 그리고 호퍼 아키텍처 같은 경우에 지금 누적으로 400만 개 정도 GPU 출하된 반면에 이제 블랙웰이랑 루비는 이미 2천만 개 정도의 GPU 물량이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제 수요가 따라오고 있다라는 점에 저희가 이제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까지 과열은 아니다. 실제 수요가 따라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따라서 실적도 당연히 좋겠죠. 엔비디아 다음 주에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관전 포인트는 그렇다면 어떤 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 이제 사실 2분기 때 가이던스 제시했던 부분이 54빌리언 정도였는데요. 그래서 시장 컨센서스가 이제 54.5빌리언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가이던스 상단에 거의 비슷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포인트들은 지난 이제 실적 발표에서 이미 블랙웰 매출이 좀 의미 있게 기여했다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또 3분기 이제 실적 자체가 이제 블랙웰의 램프업을 좀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수주 잔고가 얼마나 올라오는지, 그리고 리드 타임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제 내년 캐펙스에 대한 코멘트, 이제 이런 부분을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오늘 SK하이닉스 지금 5%에 오르면서 52주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 장기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지금 앞서서 AI는 과열이 아니다라고 진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중심으로 보자면은 픽아웃을 논하기에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사실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익 추정치는 상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9월 달부터 사실 클라우드 업체들의 어떤 공격적인 이제 일반 디램 물량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디램에서 이제 수급 상황이 굉장히 타이트해지면서 이제 HBM 협상 과정에도 이제 영향을 좀 주었을 걸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HBM4로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가격 인하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는데 실제로는 지금 이제 일반 디램의 가격이 올라오면서 이제 HBM 쪽에서도 공급업체들의 협상력이 더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3분기 실적은 좋았고 4분기 실적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각각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제 SK하이닉스 4분기 14.4조 원, 그리고 삼성전자는 14.1조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디램 영업이익률이 한 60% 정도 기록한 걸로 보고 있는데 이제 4분기에는 67%까지 이익률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메모리 사업부만 떼어놓고 봤을 때도 네. 11조 원 정도의 이익이 전망이 되고 있고요. 이제 파운드리도 3분기에 가동률 상승세 나타났는데 그 상승세 지속되고 또 원가 효율화 나타나면서 이제 추가적인 실적 개선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디램과 관련해서 내년에도 지금 연간 전망 보니까 네. 슈퍼사이클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더라고요. 그 근거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네, 이제 사실 지금 뭐 아시겠지만 PC나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뭐 수요가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슈퍼사이클이 온 이유는 이제 9월 달부터 서버 중심으로 수요가 매우 공격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단순히 AI 서버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 서버도 좀 가세를 하면서 이제 공급 부족에 대한 시장의 공감대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부분의 캐파는 이제 HBM에 좀 집중이 되어 있고 또 선단 서버 D램에 이제 몰리게 되다 보니까 이제 범용 D램까지 연쇄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사이클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전망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DDR4 가격이 절대적으로 DDR5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 상반기로 가면서 이제 DDR5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제 요걸 통해서 사이클이 네. 좀 지속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어떻습니까? 가격 상승도 내년 3분기까지는 이제 계약 가격 기준 상승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아, 네. 네. 이에 따라서 반도체 호황은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항상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SK 하이닉스가 너무 좋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 어디까지 따라왔냐. 최근 들어서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기술 격차라든지 수주의 격차는 지금 어떤 것으로 판단을 하세요? HBM을 놓고 봤을 때는 사실 내년에도 뭐 하이닉스의 점유율이 더 높게 좀 유지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체 뭐 빚 기준으로 점유율 따져봤을 때 하이닉스가 뭐 52% 정도, 삼성전자는 이제 28% 정도 내년에 전망이 되는데 이제 뭐 HBM3E에서는 아무래도 하이닉스가 더 많은 이제 물량을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 이제 점유율이 뭐 크게 좁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올해 20% 수준에서 이제 내년 28% 정도까지 이제 증가를 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근데 다만 HBM4에서의 격차 좁히기는 저희가 계속 좀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베이스 다이를 이제 자체 파운드리를 이용해서 생산하는 만큼 이제 3E 대비해서는 경쟁력이 또 향상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장 쪽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은 장비 투자에 대한 지금 기대도 증설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네, 저는 이제 내년 중반 정도에 D램 캐펙스 상향이 좀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팹 스페이스나 이런 거를 고려할 때 이제 삼성전자 쪽에서 캐펙스 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프라 투자 죄송합니다. 캐펙스 투자 네. 확대에 따른 어떤 뭐 수혜 업체를 저희가 본다면 이제 원시 투자를 공격적으로 하는 이제 삼성전자향 전공정 장비 업체들이 좀 수혜가 있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연말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원시 캐파가 140K 이상,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환을 통해서 원시 캐파 120K 정도 확보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삼성전자 이제 이 D램 신규 투자 관련해서 이제 노출도가 높은 기업은 유진테크와 원익 IPS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이닉스까지도 이제 넓혀서 뭐 전환 투자, 신규 투자 이제 다 해당되는 업체는 PSK랑 테스 이렇게 제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하신 모든 기업들 선전을 하고 있고 특히나 원익 IPS 같은 경우에는 또 52주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AI와 관련해서 데이터 센터 많이 짓잖아요. 네. 이것과 관련해서도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는 뭐 예상보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이에 따라서 반도체 밸류 체인에 미치는 추가적인 영향도 있을까요? 네, 실제로 이제 최근에 이 T글라스라는 이 반도체 뭐 패키징 기판 그리고 디스플레이 원료에서 쇼티지가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급 제약이 좀 심하게 있어서 이게 뭐 그 스마트폰용 디스플레이까지 이제 네. 영향을 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코어스 그리고 AI 가속기에 들어가는 CCL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제 이 T글라스 수요가 급증을 했는데요. 근데 이 T글라스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 일본의 이 니토보세키라는 업체는 내년 하반기까지 사실 생산 능력이 추가적으로 확보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가격이 T글라스 가격이 20% 이상 좀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디스플레이 글라스 그리고 반도체 기판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서 저희가 뭐 수혜 업종을 찾는다면 네. 이제 기판 업체들이 좀 수혜 업종으로 꼽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사실
마진이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제 뭐 이 LPDDR5 가격 상승 그리고 이 T글라스 가격 상승 그리고 이제 최근에 TSMC의 5나노 공정에 대한 단가 인상까지 맞물려서 이제 스마트폰 가격도 내년에는 큰 폭으로 이제 인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기판과 관련된 종목을 눈여겨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내에서 탑픽 종목을 제시를 해주신다면요. 네, 저는 이제 지금 뭐 메모리 업체 SK 하이닉스 계속 탑픽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 중소형주에서는 이제 한솔 아이원스 그다음에 유진테크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보고서가 나간 KC텍이라는 종목까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도 저희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반도체 여전히 시장에 관심이 많음을 오늘 또 주가로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업종에 대한 투자 전략을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네, 사실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사이클과는 또 다릅니다. 이제 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보수적으로 공급 전략을 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밸류 체인보다 뭐 메모리 업체의 증익 강도가 훨씬 더 크지 않냐라는 게 이제 시장의 좀 전반적인 의견인데요. 그래서 뭐 소부장도 최근에 같이 올라가고 있기는 하지만 뭐 메모리 업체 주가가 소부장보다 강하게 오르는 이유 역시 좀 여기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어쨌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디램 캐펙스 상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전공정 장비까지는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반도체가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러워서 이제 진입을 꺼리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근데 업사이클에서 메모리 반도체의 이익 상승은 이제 과거 사례에서도 저희가 볼 수 있듯이 매우 강하게 또 길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지금 이제 강한 종목들 위주로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실적이 잘 받쳐주는 이제 저평가 종목들 이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또 궁금한 것이 지금의 SK 하이닉스 오늘 또 6%까지 상승 탄력을 키우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 지금도 신규 매수의 관점에서 괜찮은지 장비주들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장비주들의 사이클을 조금 더 늦춰봐도 좋을지 어떤 의견이세요? 사이클을 그러니까 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지금 SK 하이닉스 네. 장비주보다 먼저 볼 수 있는지. 이제 뭐 저는 사실 네.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제 다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소부장 사자라고 말씀을 드리긴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증익의 강도도 지금은 이제 메모리 업체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메모리 업체랑 소부장 업체를 비교하실 때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이제 베타가 다르다라는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소부장 업체들도 하이닉스를 좀 추종하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마도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이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오늘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파봤습니다. DS투자증권의 이수림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